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완뱅크인데요. 방금과 같은 이런 공을 완뱅크를 잘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완뱅크의 공이 나왔을 때, 즉 마세이로 공 각도를 이렇게 많이 휘어서 들어가는 이런 배치에서, 자, 이런 경우는 많이 휘어지지 않고 좀 얇게는 못 치지만, 이런 경우는 마세이를 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이것도 마세이를 칠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완뱅크 샷으로 공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요. 그런데 방금과 같이 제가 친 것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실수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쳤는데 나는 분명히 계산한 대로 분명히 공을 쳤는데 공이 저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과 같은 방송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의 공이 왜 생기느냐. 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공을 치는데, 왜 여기서 공을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돼서 이쪽 빨간 공만 맞추고 왜 또 저쪽 빨간 공을 맞추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공을 칠 때 잘 치지 못하는, 즉 득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같아요? 당연히 완쿠션 지점을 이제 못 찍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바로 쳐도 똑바로 오는 게 안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무엇의 문제냐면 완쿠션 지점을 잘못 찾은 게 아니라 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얘기지? 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이 제가 치는 이 자세가 똑바른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 자세가 삐뚤어졌어. 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화면을 보니까 잘 보이거든요. 자, 이 상태가 돼야 된다. 지금 뭐냐면 내 미간이 지금 얼굴 사이가 큐가 안으로 들어와야, 큐가 거기를 지나가야 이런 공을 잘 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즉 오른쪽 눈에 위치하거나 오른쪽 눈을 살짝 벗어나시는 분은, 자, 보는 부분은 사람들이 공을 칠 때는 큐 끝부분을 보고 친단 말이에요. 끝부분에 공을 보고 치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 눈이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치는 지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지점으로 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가 생길 때 실제 큐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는 건 이쪽이니까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뱅크 샷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 부분을 잘 치는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을 왜? 이거는 경험적인 부분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으로 이 공을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시선 처리라는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모습, 얼굴에 큐가 공이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치는 이 모습으로 공을 쳐줘야 이 두께가 맞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치는 이 부분을 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이 공을 치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공이 서 있고 이 공을 치는데 저도 모르게 이 공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이렇게. 이 경험을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쳐서 다음에 또 봐도 또 그 자세가 그 지점이 분명히 거기야. 그래서 다음에 또 쳤어요. 이제 내 나름 쳤어 또 쳤는데 또 안 들어가. 야 이게 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내 자세의 큐를 치는 방향이 다르더라 이런 거를 제가 캐치를 한 거죠. 캐치를 했는데 보니까 제 오른팔에 이게 자 여러분들 우리 팔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팔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팔목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이런 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재버리면 이게 이제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공을 칠 때는 최대한 내 팔목을 일자에 기존에 당구를 쳤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 기존에 쳤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시선 처리와 눈 가운데와 내가 이게 가운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 그 부분에서 공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제가 게임 중에 이렇게 공이 섰습니다. 이렇게 공이 섰는데 이 공을 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기존의 폼으로 잡고 이 공을 쳤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공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제스도 되게 좋아요. 저는 지금 이쪽 공을 치려고 했는데 이 공이 이쪽 면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쪽 면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를 제가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게임 치다가 제가 최근에 또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찬스를 놓쳐갖고 이거 한번 치면은 그래도 한 20개, 30개는 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배치의 공에서 제가 한 게임에 한 번 정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대체 이게 뭐야? 잘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어차피 세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께의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때 그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자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에 이런 공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응? 게임 중에 이런 공이 쓰잖아요. 게임 중에 이런 공이 쓰게 되면 여기서 이 공을 칠 때 이게 잘못돼서 이 두께를 못 맞추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내가 이게 찬스냐 아니면 내가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공이 나오게 되면 자신이 없으니까 실수할까 봐 어떻게 돼요? 조지죠. 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만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이게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 공을 굉장히 슬로우로 칩니다. 이렇게 슬로우로 굉장히 느리게 쳐도 이게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공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도망가지 않으니까 이분은 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을 보고 승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당구에서 게임에서 지면 여러분들 게임에서 지면 많은 차이로 치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졌을 때 상대편 내가 지는 경우가 반도 못 치고 지는 경우가 아니고 나는 한 서너 개 남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는 경우는 퍼센트 상으로 10%, 20%가 남았을 때 지는 경우가 많은 거지. 응? 만약에 그게 나는 50%밖에 못 쳤는데 매번 게임을 진다 이러면 그거는 그분의 점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핸디 점수의 150과 250은 결국은 비슷비슷하게 접전을 해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지. 뭐 반밖에 못 쳤는데 게임을 내가 3대 0으로 졌다.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이지.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쳐야 되지. 정확하게 못 치면 어떻게 돼요? 때릴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정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힘 조절을 하게 되죠. 왜? 나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 조절을 하는 사람하고 힘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공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뱅크에서도 즉 입사 반사에서도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입사 반사의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 이 쿠션과 쿠션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이 똑같으냐, 즉 제1족구와 목적구의 간격이 똑같으면 나는 정 어떻게 치면 돼요? 그렇죠. 이게 떨어진 거리가 같을 때는 가운데를 치면 이게 입사 반사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서의 입사 반사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예, 한쪽은 가깝고 한쪽은 먼 쪽에 가운데를 치게 되면 이공이 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자, 여기를 이렇게 손을 하나 긋고 대각선으로 손을 거서 그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지점이 바로 입사 반사에 되는 지점이라서 저 지점을 내가 이렇게 치면 된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이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도 뱅크샷은 그런 개념으로 공을, 자, 여기 가운데 지점하고 여기 가운데 지점을 크로스해서 그 만나는 지점의 요 가운데 그 지점에서 저 쿠션이 평행한 지점 여기를 내가 원쿠션으로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죠? 이런 거를 해줘야 돼. 이런 걸 해줘야 되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을 딱 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공을 잘 치는 경우에 대표적인 스트로크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많이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트로크 자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쭉쭉 원뱅크 샷을 부드럽게 쭉쭉 친다는 이런 자세로 밀어서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들이 이런 배치가 나왔을 때 한쪽 공만 맞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한쪽 공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당구공을 칠 때 여러분들은 정말 12시를 무회전을 정확하게 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회전을 정말 내가 공을 치면 나는 정말로 12시 무회전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 당구 이런 배치에서 맞은편을 그대로 치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시나요? 여기서 정말 여기서 이 투포인트 여기에서 이 투포인트 지점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맞췄는데 공이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제자리에 온다고 하면 이분은 12시 3팁을 제대로 주고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을 때려서 이렇게 오면 이 공은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좀 삐딱하게 오게 되죠. 근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공을 쳤을 때
공을 갖다가 올 때 이 공이 이쪽에 이 가운데 포인트에서 이렇게 반 포인트 정도 안으로만 들어와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잘 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런 경우에 정말 여기를 딱 오지 않아도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분은 그래도 12시 무회전을 잘 주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벗어났다 안 되면 저분은 12시 무회전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12시 무회전이 아닌데 그럼 12시 무회전으로 안 치는데 이분이 당점이 12시 무회전이 아니라 조금 똑바로 오지 않는 분은 약간 오른쪽을 주거나 왼쪽을 주고 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주고 이 공을 쳤다 그러면 이분은 12시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12시 살짝 오른쪽으로 맞춘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 왔다 그러면 저분은 11시 한 59분, 11시 58분을 주고 쳤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12시 뭐 조금 오버해서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그냥 대부분 무회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자, 공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려고 했을 때 자, 제가 지금 1시 당점을 주고 치는데 1시 당점을 주고 치는데 만약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짧게 하는 숏의 부드러움 숏으로 짧게 이렇게 아주 느리게 치는 거나 숏이야 짧게요 딱 공 한 개나 반 개 정도만 딱 이렇게 쳤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같은 적인데 공을 좀 팔로우를 좀 길게 했다. 약간 롱팔로우 식으로 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을 쭉 때리면 이제 공이 회전이 많이 먹는 거예요. 회전이 많이 먹기 때문에 같은 당점을 때려도 어떤 분은 쳤는데 여기에 왔고 어떤 분은 쳤는데 일로 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 사람은 회전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서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팔로우 스윙을 많이 해주면 팔로우 스윙을 많이 하면 같은 회전을 줘도 내 공이 더 많이 분리각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요. 이쪽으로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를 많이 하면은 무회전이 아닌 경우에서는 회전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 공이 섰을 때 여기서 내가 12시 무회전으로 아주 자세히 12시 무회전으로 정확하게 비슷하게 때리시는 분은 이분은 내가 팔로우를 하나 숏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분이 12시 무회전이 아닌 상태에서는 팔로우를 하게 되면 공이 휘어진다는 더 많이 각도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로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회전을 자꾸 이게 느낌상 이렇게 큐가 돌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 팔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팔이 약간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큐대가 돌아가면서 이게 자 봐봐요. 이렇게 자꾸 팔목을 안쪽으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치려고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팔목이 살짝 말려 있는 사람은 공을 때리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적으로 회전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을 바깥으로 꺾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 자네티라는 선수예요. 자네티라는 선수는 팔 자체가 바깥으로 꺾게 돼 있으니까 팔목이 받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 하지만 어쨌거나 두께에 대한 부분은 항상 미스가 생기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와서 그 부분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큰 미스 없이 잘 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 서 있을 때, 이 공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놓고, 자, 큐대가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길게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짧게, 그냥 천천히, 요 훈련. 백스윙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잡은 상태에서 톡, 짧게 잡은 상태에서 톡, 이런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해주셔야 이 공을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공을 때리게 되면 이제 처음에 연습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건 짧게 치다 보면 공이 안 굴릴 것 같으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짧게 치라 그러면 딱 때리면 그냥 빠박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죠? 파워가 실리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워가 실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을 톡톡 치면서 힘 조절을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팔로우 스윙으로 천천히 치는 게 아니라 짧은 스윙으로 천천히 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짧은 스윙으로 가볍게 이렇게 톡톡 치는 짧은 이런 스윙을 해줘야 된다. 이게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셀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리에서 부드럽게 쭉쭉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세리에서는 밀리면서 톡톡 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 짧게 하고 그렇지 짧잖아요. 5cm밖에 안 됐잖아요. 네? 어떤 분은 5cm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이렇게 톡 그래야 공이 떡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톡 때리면 공이 도망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톡 때리면 떡이 안 돼요. 이렇게 톡 때리면 떡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훈련해 보면 알지만 톡톡. 근데 처음에는 공이 쭉쭉 도망가요. 근데 계속 치면 이게 훈련이 되면 공이 안 도망갑니다. 근데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야 우리 당구가 150 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달 안 해. 왜? 성질이 급하거든요. 당장 결과가 내일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이 공을 여기다 놓고 이 타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세리로 가볍게 톡 세게 치지 않고 톡톡톡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톡, 네? 톡톡 이렇게 치는 이 훈련을 하면 공이 떡도 안 되면서 즉 풀어진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풀어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공을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백마스윙을 공이 붙어서 백마스윙을 치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톡 때리는 거죠. 그렇죠? 공이 안 붙어요. 근데 밀어주면 내 공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는 내가 당점을 상단을 좀 줘도 톡톡톡 때리게 되면 공이 세리에서 떡이 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의 스트로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힘 조절을. 아니 세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런 공 하나를 평범하게 치는 것보다 이런 공 하나를 대충, 야 이거는 대충이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공이 나올 때 이러면서 스스로 짧게 힘 조절하면서 길게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라 짧게 툭, 물론 부드럽죠. 짧게 이렇게 치면서 요 훈련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공들을 치게 되면 이런 모아치기 같은 경우, 이런 모아치기도 그런 합법의 스트로크로 톡톡 쳐주면 밀지 않고 공을 때리면 아주 좋은 공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공도 그냥 툭이에요. 툭 치는 느낌보다는 툭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짧게 스윙을 길게 들어가면 공이 골치 아파요. 회전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짧게 가서 툭툭 때려주면 이 공이 이제 세리 모양을 만들 때 아주 좋은 공 모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발상을 하고 저렇게 치느냐 하는 건 제가 이 완쿠션을 어떤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 그 어떤 영상이 이제 외국 선수들이에요. 포크라인 게임을 하는데 유럽 선수권이에요. 유럽 선수권의 포크라인이 열려드는데 포크라인은 이런 이제 사각형 안에서 2개밖에 못 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보통 한 200개씩 치더라고요. 200개. 포크라인 200개를 치는데 기가 막히죠.
이게 몰고 가서 200개가 아니라 이건 파울이니까 그냥 이런 사각형 이런 사각형 안에서 2개밖에 못 쳐요. 2개밖에 못 치는데 이런 사각 2개밖에 못 치는 공이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러는데 200개를 치는데 야, 이 200개를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정교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런 공이 딱 나왔는데 야 진짜 이거 이렇게 가서요. 예? 이렇게 가서 눈 부릅뜨고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스윙 메커니즘을 딱 보니까 딱 요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쫓겨나겠죠. 쫓겨나지만 어떻게 오냐면 진짜 여기까지 다시 와요. 여기를 딱 재잖아요. 여기를 딱 재면 다시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이 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다시 가서 아주 신중하게 이 공 하나를 마치 승부 사이의 그런 눈빛으로 이 공을 공략을 합니다. 자, 이 공을 공략하는데 자, 이런 형태의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수들도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이 공을 치면서 이렇게 잘 안 쳐요. 근데 무슨 얘기죠? 야, 이 공을 아주 느리게는 안 친다. 지금 이 공을 쳤더니 여러분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떡이 됐어요. 떡이 됐기 때문에 이 공을 다시 치려고 그러면 이 각도에서는 내 공이 이쪽에 있으면 백마세이를 칠 수 있지만 내 공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백마세 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 공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공보다는 조금은 임팩이 있다는 거야. 아주 슬로우로 세게는 안 치지만 아주 슬로우로는 안 친다. 아주 슬로우로는 안 치고 이 공을 조금 이 공이 이렇게 간격이 멀어요. 지금 이제 이 공이 한 1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화면상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1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이, 그냥 이거 대충 가르쳐주고 말지 왜 너는 이런 공이 나오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구구절절 이런 얘기하면서 말 더럽게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구를 가르치면서 단순하게 200, 300 당구 이런 거 되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표를 그게 가지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들이 공 하나하나를 정성을 들여서 내가 400, 500 하는 이런 고점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많이 양성을 해서 이분 이런 활성화가 되었고 4구 당구 대회를 하는데 전국 대회를 만약에 개최했는데 천당구 한 20명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당구 한 100명, 2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구 3쿠션 당구 대회 하면은 당구 거의 40점 정도 수준의 당구 선수들 시합 나가면 400명, 500명씩 나오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그럼 우리 당구 치시는 4구 분들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분들이 많아야지. 천당구 보면은 야 천당구 신기하다 이럴 정도의 그런 걸 보이면 당구 활성화가 4구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좀 그래도 한 인천에 한 10명 있고 15명 뭐 이 정도 되고 서울이 한 인구가 많으니까 한 20명 있고 경기도에 한 30명 있고 저 지방에 가면은 5명에서 10명씩 된다 해서 당구 시작하면 100명 정도 나와갖고 서로 피 터지게 당구를 쳐야 야 그나마 이거 되는 거지. 뭐 천당구가 너무 신기해갖고 우리 동네는 천당구 한 명 우리 천당구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대 40점 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옛날 같지 않아갖고 엄청 많습니다. PB 1, 2, 3부 선수들이랑 대당에 있는 선수 합치면 40점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4구 1000점?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나 이런 부분이 더 나와야 되고, 당구 500, 700 이렇게 치시는 분이 첨당구가 되려고 그러면 물론 세기도 잘해야 되지만 섬세함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신중함이 더 있어야 돼요. 같은 공을 쳐도 어떤 생각으로 공을 치느냐. 단순히 맞추는 사람은 맞추는 쪽에 가다 보면 알 수가 안 돼요. 미세한 데서 공이 깨지게 돼요. 미세한 데서 공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공이 이렇게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세이 찍을 거예요? 아니잖아. 이거 쳐야죠. 여기서 쳐서 이 공을 놓고 공을 쳐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해. 12시가 아닌 경우 시선 처리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훈련을 했을 때 짧게 잡고 내가 스윙이 정말 그 지점이 타겟팅이 여기가 맞는지 짧게 한 상태에서 그냥 짧게 툭 쳐야 회전이 별로 안 먹어서 이 공각도가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 깊어지거나 이러면 그 공각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이 나올 때 어떤 공이, 야, 지금의 공이 있으면 이 공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공이 맞았을 때 살살해서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도 된다. 그래도 공을 모아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너무 완벽한 퍼펙트한 부분을 공을 공략하면 이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거 때문에 공각도가 맞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이 나왔을 때 여기서 저 공을 칠 때 이런 시선 처리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때 공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특히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이 두께 멀리 있는 쪽에, 가까운 쪽은 여러분 관계없어요. 가까운 쪽은 내가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오차가 적기 때문에, 시차가 적은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눈의 시차가 적기 때문에 공을 정교하게 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경우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시차가 커지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테이블이 흘러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는 테이블도 있죠. 하지만 그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테이블 탓을 하기 전에 내가 치는 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랑 같이 치는 사람은 잘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흐르는 공이 가다가 똑바로 휘어지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느리게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때리면 공이 이 움푹 패인 부분 때문에 또 흔들림의 영향이 생겨요. 이거 공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셋 테이블이 아니면 그럼 흔들리면 안 돼. 왜? 여기 내가 공을 치면서 이렇게 꽝 때리면 끌어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있어도 밑으로 약간 다운스윙만 딱 하고 하면, 다운스윙만 살짝 하면 공이 찍히면서 바닥에 구멍이 여기 딱 생기는 거, 분화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분화구가 당구 내용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공이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에서는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죠. 짧으니까. 근데 멀리 있는 공은 흔들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실히 공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런 공들을 칠 때 입사반사로 공을 계산하고 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쿠션도 마찬가지로 입사반사로 공을 공략할 때 팔로우 스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빠질 팀이 없잖아요. 왜? 투쿠션으로 맞아도 되고 왕쿠션으로 맞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외방수예요. 얘는 투쿠션도 없고 오로지 왕쿠션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재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고 하면, 입사반사로 여기였다고 하면, 내가 이때 여기 스트로크로 팔로우 스윙을 하지 말고 이렇게 주고 가볍게 짧은 느낌의 스트로크로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오차가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이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대충 처리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당구 치는 초보로 치시는 분들 뭐 80, 뭐 150, 200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엄청 이거를 신경 써서 내가 끌고 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고수가 될 때 에러사항이 많아지. 그러면 이거를요 여기다 대고 천천히 이 훈련을 하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속도가 빨라져도 잘 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편이 야 빨리 쳐. 야 이씨 어쩌고저쩌고 막 욕도 하면서 야 시간 다 간다 게임 네가 내라 욕하면서 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자꾸 탁탁 치면은 이런 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쉽게 잘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트로크가 항상 유지가 되니까 공은 정확하게 득점에 성공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마찬가지지만 얘가 너무 느리게 때리면 여기 딱 맞고 얘가 조금 두껍게 맞았을 때는 이게 공이 멈춰버려서 득점에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약간 스피드를 살짝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 맞고 뭐 5cm, 10cm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공을 끌고 가요. 세리가 그거잖아요. 세리 여기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야 공을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공을 우리가 세리를 칠 때는 공을 쳐야 되는 느낌이지. 세리를 공을 몰고 가는 거지. 치면서 몰고 가는 거지. 밀면서 몰고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럼 밀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 때는 세리에서 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도 괜찮은 거는 수구와 제일 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 때예요. 수구와 제일 적구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이건 밀어도 되고 미는 타법을 써도 되고 얘는 숏의 타법을 써도 된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 왜? 내가 멀리에서 치기 때문에 수구, 제일 적구와 수구가 떡이 될 일이 없다. 이게 내가 스피드가 좀 붙기 때문에 떡이 될 일이 없다. 근데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무 밀어서 공을 살살 치게 되면은 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기만 한 거지. 그럼 공이 어떻게 돼? 다음에 가면 붙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그래도 이 공을 느리게 치면서 톡톡톡 쳐줘야 절대 떡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뭐 매번 떡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치다 보면 평상시에 내가 연습을 이렇게 하면 나는 공을 치다 보면 세리 한 대여섯 개 치면 잘못하면 공이 딱 붙었어. 이런 부분이 이제 한 20개 치는 공간에서 두세 번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번으로 줄거나 이렇게 공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공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 공을 두껍게 칠 때 많은 분들은 야, 이 공을 너무 밀어서 친다. 이걸 밀어서 공을 쳐야 이 공이 세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민다는 느낌보다는 톡에 그냥 가볍게 짧게 톡톡 치는 게 툭툭 치는 게 공이 더 좋게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툭이라는 느낌을 때린다는 느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치는 거랑 즉 끊어치는 거랑 팔로우 샷의 그 중간 정도의 느낌. 그런데 치긴 치는데 팔로우성의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때리면 공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짧게 잡고 밀어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톡 이런 느낌으로 공을 쳐야 내가 세리를 더 잘 만들 수가 있고 더 편하게 치고 그리고 급격한 회전을 안 줘도 된다는 회전력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공이 나왔을 때는 짧게 그러니까 왕뱅크라는 이 공이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라인업이 있었을 때 맞세기도 힘들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많죠. 이런 공 선택해야 되는 공들이 엄청 많죠.
응? 이런 공이 나오면 쿠션에 가까우면 공부도 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쿠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는 공이 아니라 여기서 무리하게 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뱅크샷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느리게 때리면 이 공하고 이 공이 또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적당히 가까우면 공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렇게 대려 뭔가 이게 가운데 빼내기도 어렵고 막 이게 중간에 아예 가까우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애매한 차라리 적당히 떨어져 있는데 내가 끌어치기 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잘하는 게 좋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정말 저놈은 당구 그냥 입으로 당구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입으로 당구 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수학 선생이 수학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미분의 이런 원리라든가 미분 수업하는데 미분을 하지 않고 미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말만 해도 설명하고 하잖아요. 미적분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당구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치는 거보다 이런 부분의 원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자 너무 느리게 치지도 않고 너무 세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공을 공략을 하는 거죠. 공략을 하면 이 간격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같은 배치는 뚫어의 모양으로 공을 공략하면 가운데로 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는 모아치 형태의 공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훈련이 공은 생각을 많이 해도 그게 정립이 돼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긴 정립이 안 돼. 결국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우리 조금 더 공부에 충실하고 체계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했는데 자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우려먹는 거죠. 자,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공이 섰어요. 여러분들 이 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세리공이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세리공 아니죠. 못 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공을 원뱅크로 치면 이 공은 세리공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이에요. 이런 공들을 이렇게 쳐서 저 두께를 정확하게 재서 제일 적게 맞추는 두께를 정확하게 재서 이 공을 쳐주면 이 공이 이렇게 모양이 좋은 공이 쓰게 된다. 이런 공을 놓치면 당구 어떻게 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을 쳤을 때 두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쳐야지. 자, 맞췄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고 이거를 쳐갖고 맞췄긴 맞췄는데 이렇게 이 공을 얇게 맞추는 거보다 이 공에 좀 더 정확성을 갖추고 승부를 걸어서 내가 이 공을 2분의 1로 맞추겠다. 이쪽 공을 2분의 1을 맞춰야 이 공이 좋은 공이 되겠다. 그러면 그 입사반사 계산하고 2분의 1 정도의 공을 두께를 계산해서 이 공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왕뱅크의 도사가 됩니다. 지금 이런 공들이 나오니까 이거 되게 유용한 공이네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공이 나오면 끌어치기 어려워요. 이런 공 나오면 이건 끌어치면 짧은 거리라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고 이 공을 두껍게 겨냥해서 이 공을 이렇게 때리면 안 들어간다. 이 공을 두껍게 겨냥해서 지금처럼 자 그대로 제가 쳐볼게요. 제 훈련 방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딱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멋진 공이 나와요. 그래서 제1족구의 두께까지도 감안해서 공을 치는 거죠. 제1족구의 두께까지 감안해서 공을 치는 게 진짜 뱅크샷을 잘 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공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훈련을 해보세요. 이거 무슨 기술이 필요한가요?
하나도 기술이 없어. 기술이 하나도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세리공 나왔잖아요. 기술은 하나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멋진 완벽샷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절초풍하는 샷 아니에요. 이거 뱅크샷으로 쳐야 돼요. 이거 셀이 안 됩니다. 이 공을 쳐봤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그럼 여기서 힘 조절하고 두께 맞추고 두께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 두께를 우리가 제일적구의 두께를 맞추는 훈련을 명확하게 하시면 살아났잖아요. 갑자기 공이 직접 치는 것보다 하늘과 땅 차이 있는 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이거 승부수가 되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왕뱅크로 공을 놓아치는 이런 입사 반사를 이용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공 치는 걸 보고 어떤 분은 걸어치기 하는 줄 알았는데 방송 제목에 이걸 걸어치기를 하는 건지 또는 구멍을 파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 이런 숨은 뜻이 있다는.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공을 놓치지 않는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나기도 하지만 이 공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세리 못 만들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서 이 공을 치게 되면 이 공이 세리 공이 된다는 얘기죠. 세리 공이나 또는 보아치기 근접할 수 있는 공을 만들어서 내가 뭔가 공의 각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공도 역으로 이렇게 치죠. 세리를 못 친단 말이에요. 세리를 못 치는데 여기서 이 형태로 가져가서 이렇게 공을 때리면 얇게맞았다. 이렇게 가요. 죄송합니다. 보여주려고 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공이 바깥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세리 공을 만들 수 있는 가운데에서 낀 공을 세리 형태로 극복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공을 치면 이런 모습 훈련을 하시면 아주 멋진 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잘 치냐면 이제 푸드롱 같은 그런 외국 선수들이 아주 이거 특화돼 있죠. 아주 이거 유럽에 있는 그 푸드롱이나 이런 선수들은 이렇게 공이 나오면 요 뱅크샷을 아주 기가 막히게 칩니다. 눈물 나게 쳐요, 눈물 나게. 아주 기똥차게 칩니다. 그래서 다시 세리 모양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 방법을 취했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송 종료할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들어오셨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도 저희 댓글들을 안 다루셔. 저희 왜 그러지? 자, 앞으로 이거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찍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아마 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또 방송 게임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했지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신에 차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느낌보다 상해가 가벼운 비슷하게 그리고 비슷한 느낌보다 상해. 방송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좋아요를 안 누르시고 계셔. 와.